근데 우리 김성윤 교수님, 4.19는 사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대 자유민주주의가 한 걸음 발전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사악해졌지만은 이 대학의 교수라는 분들, 또 이 학생이라는 사람들, 뭐 자유와 정의, 뭐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학외에서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나오고 있고, 비록 일반 뭐 매스컴에서는 신문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고 부정선거 진실에 이미 접촉을 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요새 이 미얀마에 보면은 거기는 뭐 코로나가 없나요? 국민들이 뭐 목숨을 걸고 총을 맞으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 2021년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데도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언론은 또 따로 우리가 취급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통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19 때는 대학 교수들이 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했던, 부정선거 규탄하는 데모를 했던 그런 것도 지금 눈에 선하군요. 예, 이미 뭐 재작년에 11월 2019년 9월 달에 6천여 명의 전현직 교수들이 그때 정교무를 결성한 것은 조국이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사람을 임명한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뒤에 정교모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규명을 요구하고 했고, 하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5월 20일 날 이렇게 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대학 교수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뻔히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거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까지 나온 분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인처럼 확신을 가지고 부정선거 없다라고 하는 형국이니까 뭐 대부분의 교수들은 아마 사악하다기보다는 나는 뭐 그 현실 정치 흐름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시간 전에 그 민경욱 의원이, 저는 전 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은 진짜 너무나도 억울하게 낙선된 분이기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아주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 225조에 따라서 6개월 안에 재검표를 포함해서 모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대법원의 특별 2부가 제 재판 담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노정희, 김상환, 박상욱, 안철상 등 대법관 4명이 소속돼 있는데, 노정희는 중앙선관위원장, 김상환은 법원 행정처장, 박상욱은 퇴임, 그리고 안철상은 다른 부로 갔다는 겁니다. 그 4명이 다 지금 이게 완전히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재판을 하기로 됐는데, 새로 배정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딱 한 번 거기에서 약속을 했었죠. 지난번에
김상환 대법관이 재검표한다. 재검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포함한다. 한 달 안에 검증기일을 연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법원 행정처장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 이제 민유숙 대법관이 성명서를 보내서 아니 전자개표기 요거 QR코드 이거에 대해서 감정할 거니까 1억 8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1억 8천만 원. 그래서 이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히 김명수, 거짓말의 명수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하고 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안을 한 게 지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노정희, 원래 이 재판을 맡기로 했던 4명 중에 1명인 노정희가 중앙선관위원장회를 갔죠. 갔는데 그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어제였나요? 그 국회에다가 정치관계법 개정 그 의견을 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뭐냐면 선거권 이 선거 투표권자를 하한선을 18살에서 16살로 하한하자라고 하는 선거 그 투표권자를 16살로 하향하자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 된 노정희가 가가지고서 처음으로 하는 요 일이 선거법상의 이 투표권을 16살로 하향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학교가 완전히 선거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법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그리고 이런 집권 세력 중에 뒤에서 이면에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아마 또 이거를 유권자의 이 선거권 유권자를 2년을 내려버려야 된다. 그런데 뭐가 발생하냐면 정당 가입이 16살로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세기 들어가지고 미중류의 이 대학살을 벌인 것들이 몇 개가 있죠. 히틀러의 나치스, 그 다음에 대학살이 있었고 중국의 모택동이 주도했던 문화대혁명, 그리고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북한의 김일성,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대부분이 15살에서 18살 정도에 되는 이 어린 아이들을, 어린 학생들을 다 그런 학살극의 선봉장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 당시의 홍위병, 그 다음에 그 히틀러의 그 유소년단, 히틀러 유소년단, 요런 애들을 앞장서 가지고서 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하고 노정희가 선관위원장으로 가면서 이 선거 재판이 이상하게 된 거나, 그 다음에 이 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선거 연령을 16살로 내리는 것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장기 인민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난 1월 달에 주민자치기본법 요거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상민 등이. 여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 그 구의회도 없애자고 하는 판에 이제는 3,400여 개에 해당하는 전국에 있는 이 읍면동에 자치총회를 연다.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자치회를 열고, 거기에 누가 참여하느냐, 거기 현직으로 뭐 전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그 직장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결국 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주로 주사파에 의해서 물든 자들에 의해서 다 장악된다.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민기작거리다가 그런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면 뭐 완전히 저 북한식의 인민위원회가 다 퍼져버리고 그러면은 이건 옴짝달싹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그것뿐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항을 하려고 해도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입에 마스크로서 입을 탁 틀어막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도 모든 입법으로서 모든 걸 다 틀어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지금 이 재판의 연기 뭉개는 거 이것도 그런 여러 개의 그 코드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기 민경욱 의원이 그 긴 그 글을 페이스북에 글 중에서 그 뒷부분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대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속게 하고 속히 재검표 날짜를 정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냥 빨리 수검표를 하면 되는데 왜 포렌식을 고집하냐라는 분도 계시지만 정부가 수립한 이래로 지금까지 재검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재검표가 걸린 평균 시간이 3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은 35일 만에 다 해버렸는데 지금은 1년이 넘게 지체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 아까 이 위원장께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꿀리는 게 없으면은 잘못이 없으면은 왜 그렇게 뭉개겠습니까? 결국에는 뭉개는 이유는 요것이 드러남으로 해서 이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털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런 얘기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이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사람 내지는 극우분자 태극기 세력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버섯이 씨라는 게 어디서 자랍니까? 음습한 데서 자라죠. 이 음습한 습지에서 자라는 독버섯. 그런데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워요. 주민자치 기본법 무슨 가정 뭐 별별 아주 그럴듯한 거를 꾸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독버섯은 독성이 강할수록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도구로 좌파 이데올로기라는 아주 극악한 도구로 오염을 시키는 이런 자들이 독버섯 아주 화려한 독버섯으로서 그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독버섯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루빨리 부정선거가 재검표가 이루어져서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진 교수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 뭐 입법, 사업, 행정할 것 없이 일사불란한 계획과 또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과업들을 가지고 뭐 가령 주민자치법을 고친다든지 뭐 또 선관위에서 선거유권 연령을 16살로 내린다든지 전부 이와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방법은 결국 국민들이 권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됐는데 우리 김성진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이 부정선거의 이 재판을
이렇게 얼렁뚱땅 이제 뭐 깔아뭉개고 넘겨가지고 심지어 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끝나버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둘이 뭉술이 넘어갈 때 과연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태가 우리가 이걸 더 해야 되고 당위는 무엇이고 현실은 어떨까? 잠깐 코멘트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교모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명시를 하는 쪽으로 아까 우리 이제 논의가 됐던 것 중에 대법원장이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를 강제 조항으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 재판을 무기 연기해도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 조항으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불법이 되면은 당연히 불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딱 한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16세로 낮추자가는 요것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제안됐다 했는데, 그 우리가 작년에 선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4.15 총선에 그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대선이 3월이면 올 연말까지 선거법 바꿔버리면, 정당법 바꿔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경태라고 하는 사람이 김용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갖고 이른바 뭐 청년 사다리 사법인가, 이거를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그거를,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제안을 이번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날짜를 어겨가지고서 하면 범법행위가 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4.15 부정선거 재판을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이 선거에 관한 소송 재판은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선거법의 그 훈시 규정이지만 사실상 그건 법규에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고의로 연기시켜가지고 부정선거 재판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김명수와 대법원에 대해서는 무서운 그런 국민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부정선거가 있을 때에 또 이것을 고발을 했는데 그 부정선거 진상을 밝히지 않고 또 밟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그 악순환적인 이런 짓을 할 때 대한민국의 앞날은 깜깜한 어두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이런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